봐도 그 내부적으로 국민의힘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동요하고 복잡하고 이제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너무 힘든 나머지 오늘 그 눈물을 울컥하시며 눈물을 흘리신 분이 있어요. 바로 권성동 원내대표입니다. 독이 든 잔을 마시는 심정이다. 그리고 어제 윤석열이 당 지지율이 많이 올랐다. 정권 재창출을 해달라. 이런 당부를 들은 권성동 원내대표 울컥하가 요즘 심경이 참 많이 복잡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두 분께 저 정당은 권성동이라는 사람은 그리고 쌍권총회니까 한 명 또 누구 있지 잠깐 권영세 권영세 지금 비대위원장을 포함해서 국민의힘 지도부라 불리는 저 사람들은 윤석열의 손절 타이밍을 언제로 지금 상정하고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언제로 상정하고 있을까요? 대충 모든 정치 일정을 다 감안했을 때 단도직입적으로 저희가 예. 윤석열 씨가 어쨌거나 언론 일면에서 내려가는 시점은 저는 2월 말 탄핵 선고 때라고 봅니다. 그 뒤에 형사 재판은 굉장히 길어질 거기 때문에 혐의가 한두 개가 아니고 1년 이상 갈 거예요. 박근혜도 그랬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요, 손절 타이밍이?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때까지는 손절을 할 수가 없고 충신으로서 막 눈물도 글썽거리고 오늘 권성동 그 의원도 본인이 막 내가 친구로서 좀 더 내가 잘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내가 오랜 친구다 하면서 막 울먹거리고 이랬잖아요. 그만해 진짜. 진짜. 근데 그거를 듣는 그 네. 의원들 사진 찍은 거 보셨어요? 네. 그 영상에 보니까 다들 정말 나라 잃은 표정이죠. 예, 막 완전 네. 무슨 나라 뺏긴 표정으로 네. 앉아 계시는데 저 좀 짠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지역구에서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들 네. 지역구가 다 무슨 경상도고 어디 네. 충청도고 강원도고 이번에 다 그 아직도 그 본인들 지지세가 높은 데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저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이분들은 최대한 뽑아먹을 때까지 뽑아먹을 텐데 네. 그거는 나는 배신자가 아니고 나는 끝까지 지켰고 나는 네. 지켰고 네. 요렇게 하는 것까지가 어쨌거나 대통령으로서의 지위가 있을 때까지 아. 탄핵 기각될 때까지 인용될 때까지고 예. 그러면 그게 2월 말이면 끝입니다. 예. 그 다음부터 선거 모드로 들어가면 예. 버려야 돼요. 예. 버리고 그다음 뭐 하겠어요? 앞에 가서 아시죠? 삼보일배를 하든 네. 다 같이 절을 하든 예. 무릎 꿇고 예. 삼배옷 같은 거 입고 읍소하고 그다음 뭐 해요? 다시 태어나야죠. 머리 깎고 그렇죠. 그리고 당 이름 바꾸고 당 이름도 바꾸고 간판도 바꾸고 그리고 셀럽을 영입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박영식의 거 조심하세요. 아까 너무 잘 따라하시고 그러니까 셀럽을 영입해가지고 윤석열의 윤자도 이응도 나오면 안 돼요. 그때부터 저는 아. 그렇게 보는데 어때요? 근데 진짜 야 이거 마치 아유. 한 편의 시나리오를 아니. 이대로 되면 진짜 돗자리 까셔도 되겠다. 저는 이미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버렸다고 봐요. 이미 버렸어요? 손절을 했어요. 저렇게 아까 근데 권성동은 막 우는데 예. 활용가치 아. 뭐냐면 모든 국민의힘으로 오는 풍파를 윤석열이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라는 이 정말 이 수단으로서 최고인 거야. 총알바지. 액막이 네. 인형인 거예요. 네. 그렇죠. 최고인 거야. 이미 버렸는데 네. 자 그러면 야 진짜 잔인하다 진짜. 아니 방어막으로 생각을 국힘 잔인하다 진짜. 액막이 인형. 제가 국회의원 이제 7, 8개월밖에 안 했잖아요. 네.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알아요. 아. 윤석열을 내가 야 끝까지 이게 진짜. 아니 네. 윤석열을 끝까지 지킬 것인가 예. 아닐 것인가. 네. 그러면 저도 이제 민주당 의원이긴 하지만 예. 국민의힘은 저 윤석열 취급도 하기 싫지. 근데 이미 심리적인 손절은 이루어진 거야. 이루어졌는데 네. 본인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태균 변수라든지 그다음에 예. 내란과 관련된 변수들이 예. 이게 방어막 없이 다이렉트로 국힘으로 들어오거든요. 예. 근데 윤석열이가 있어서 시간 끌어주고 이런 것들을 다 해주는 거야. 예. 그러면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어. 윤석열한테 메시지만 주는 거예요. 20초 동안 눈물 권선동 예. 저게 예. 아니 저러게 아니 국회에서 여기- 볼 거면서 여기 여의도고요. 아니 과연 조금만 가시면 바로 만나는데. 김용만하고 그 네, 하는 거 봐요. 국회에서 김용만 의원하고 딱 눈싸움 하는데 예. 그런 사람이에요. 권성동. 뒷짐지고 톡겼잖아요. 그러니까 권성동이 뒷짐지니까 김용만 의원도 같이 뒷짐지고. 찌잖아. 네. 예. 거기서 이제 그 안중근의 이제 단지 동맹가가 흘러나오고 말이야. 멋있었어요. 예,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성동도 네. 보면요. 예. 이런 모습만 보더라도 네.
무슨 윤석열한테 충성해. 네. 야 계속해서 이 구구들 네. 보수들 결집해주고 예. 그 다음에 사법적 리스크를 국힘 쪽으로 오지 않게 디펜스 해주고 예. 이런 역할로 시간 계속 끌어 예. 예. 그리고 최대한 버텨 음. 버틸 수 있는 데까지 이거예요. 어. 윤석열은 그런 의미에서 쓸모 있는 카드인 거지 예. 지켜야 될 대상은 아니라니까요. 야, 이 군에 계실 때도 이렇게 정치적인 사람은 아니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니 이런 정치적인 초짜도 예, 예. 윤석열을 버려야 되는지 안 버려야 되는지 아는데 예. 국힘은 그 정치적 고수들이 많잖아요. 예. 벌써 버렸다니까 아니 심리적으로. 이 말씀 들으니까 예. 왜 윤석열 지키겠다고 그 40 몇 명 갔던 공관 앞에 갔던 의원들이 밥은 안 먹었는지 알겠어요. 아, 그쵸. 어. 그쵸. 그게 상징이었죠. 예, 난 좀 이상했거든요. 예. 문도장 찍으러 간 거면 밥 가서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예. 근데 그 사람 자체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 윤상현 같은 사람은 또 들어갔다 오잖아요. 이제 그랬어야 아니 되는데. 지금 윤상현이 제일 먼저 죽게 생겼는데 아, 그래요? 윤석열 없으면 예. 윤석열이란 방패막이 없으면 제일 먼저 죽어요. 윤상현은 명태균 게이트로 아, 그걸 몰랐네요. 제일 먼저 죽는다니까. 그것도 살아 있었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진짜 내란 정말? 내란 이게 윤석열이 최대한 국힘 입장에는 최대한 끌어주는 게 거기다가 네. 뭐 보수가 과표집돼 있다지만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역전된 데도 있고. 예, 안 그래도 전 그런 그게 너무 이상해요. 그 여론조사. 예. MBS도 그렇고 뭐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몇 가지를 보더라도 좀 도드라지긴 하더라고요. 그거 뭐 저희가 모든 여론조사를 다 언급해드릴 수는 없고 전반적인 경향성 자체가 국민의힘이 올라온 거는 사실로서 확인이 되긴 하는데 저기에 있는 어떤 여론조사에 분명히 함정이라는 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뭐 깊이 다루진 않겠습니다만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에 대한 뭐 한 말씀씩 좀 부탁드려볼까요? 왜 이렇다고 경향성이 이렇다고 보세요? 민주당은 좀 빠지고 국민의힘은 좀 올라가고. 저는 일단은 다 믿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네. 그 어떤 모 여론조사 기관에서 뭐 40% 넘는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뭐 알고 보니까 질문 자체가 편향되게 물었다라는 게 아, 좀 드러난 적도 있었고 거기는 좀 이상한 곳이죠. 제가 예, 판단하기에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다른 뭐 좀 공정성 있는 MBS 있었고 예. 리얼미터. 예, 갤럽 그런 있었고.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결집 효과가 상당히 있긴 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전략이 먹히는 것도 있고 국민의힘 전략이 먹히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고 예. 그 설문조사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끝까지 응답하는 사람들은 설문조사 하고 싶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맞아요. 선거 때도 똘똘 뭉쳐가지고 당원 투표라든지 일반 국민 투표하면 굉장히 높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 효과가 상당히 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 수치를 저는 그냥 무시하거나 거짓말이야 뭐 가짜 뉴스야 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게 실제로 응답하는 사람이 이렇게 응답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건 맞아서 이 수치를 볼 게 아니라 저는 40%다, 30%다, 뭐 어디가 높다 이걸 볼 게 아니라 추이를 봐야 된다고 보는데 예. 어쨌거나 국민의힘 지지율은 다시 회복되고 있다. 예.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좀 슬픈 일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부승찬 의원님은 뭐 여론조사에 함정이 이게 있다고 보십니까? 뭐 함정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지 않아요. 그냥 통상적인 여론조사 결과라고 봐요. 뭐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뭐 힘드실 수 있는데 다만 저는 뭐냐면요. 지금 여론조사에 있어서 윤석열은 영향을 주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내란이라는 건 이 보수 쪽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영향을 주고 있지 않고 이미 이 여론조사를 보면 보수, 국힘이나 이런 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뭐냐면 이미 대선 모드예요. 이미 대선 모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민주당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대선 모드로 진보 진영이나 대선 모드로 갔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중도층을 보게 되면 이 중도층들은 이제 12월 3일인데 지금까지도 막 내란이냐 아니냐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냐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정치적인 싸움만 하는 것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당일에 비상계엄 당일에는 워낙 임팩트가 강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설마 이런 일이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이제는 이제 중도가 관망으로 돌아섰다고 좀 봐요. 하지만 이 중도들은 결국 대선에 가면 예. 저는 대선에 가면 국힘 후보는 찍을 리가 없다. 그런 이 내리에 너무 강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비상계엄이나 내란? 내란의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다만 관망세로 돌아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국힘 쪽은 완전히 이거 대선 모드로 간 거다. 윤석열하고 관계없이. 그러다 보니까 또 국힘은 이게 학습 효과가 있었잖아요. 박근혜 때 쪼개지는 학습 효과. 맞아요. 분열돼서는 죽는다는 학습 효과가 있었어요. 이게 똘똘 뭉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수를 규합하는 그리고 이제 대선이다. 이런 것들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뭐 카톡도 돌아다닌다고 해서 여론조사 적극적으로 임해도 완전히 대선 모드로 갔어요. 이쪽은. 예.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당연히 그 정도는 나오죠. 보수를 지지하는 층은 여전히 존재하니까. 예. 계엄이라는 사건만 놓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탄핵에 대해서는 한 60%가 윤석열을 탄핵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 걸 봤을 때 예. 이번 탄핵하고 이 윤석열 내란하고 지금 여론조사는 다르게 가고 있다. 여론조사는 대선 보수가 정권을 재창출해야 된다라는 대선 모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 전쟁에서 상당히 국민의힘의 프레임이 먹히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비상계엄과 내란을 분리시키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완전히 입법 독재, 국회 독재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보이잖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마까지 포함시켜서 이런 프레임을 계속해서 이제 노출을 시키다 보니까 예. 당연히 진보 입장에서 그거에 관계없이 찍지만 중도는 야 이거 여론조사에서 뭐하냐 다 국힘이나 민주당이나 똑같은데. 예.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중도는 결국 대선에서는 저는 이쪽 진보 진영 쪽으로 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란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는데 예. 거기서 또 국민의힘에서 내세운 후보를 뽑는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미성숙됐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지금의 여론조사에 일비할 필요는 없다.